들어오면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퓨리의 시리즈가 무엇인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퓨리의 시리즈 어떻게 어렵나요? 그렇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들이죠. 그래도 네, 미분과 적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는데 이 퓨리의 시리즈라는 것은 처음 듣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퓨리 시리즈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이렇게 알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퓨리 시리즈는 지금 신호 분석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알아두면 앞으로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또는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신호 분석을 할 때 퓨리 시리즈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자, 화면이 공유가 되었고, 그다음 참가자가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을 먼저 한번 이렇게 배워보겠습니다. 자, 보이죠? 네. 자, 여러분들 이미 과제를 통해서 펄스 파형을 퓨리의 급수로 전개하는 것들을 해본 학생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퓨리의 시리즈라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여기에 제가 그 정의와 그다음 정리를 적어왔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fx라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fx라고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제가 적었죠. 자, 그런데 이 fx는 실제 그 이메일 함수가 됩니다. 이메일 함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함수도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메일 함수를 어떤 모양으로 표시를 하는가 하면 사인과 코사인의 함수로 표시를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퓨리 급수인데, 여러분들 함수하면 지금까지 배운 함수들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죠. 주로 뭐냐면 삼각함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역삼각함수, 당함수, 당함수 이 정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함수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해서 함수로 표현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걸 표현하지 못하면 계산기를 통해서 신호를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신호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테일러 급수, 그 다음에 퓨리의 급수, 또 테일러 급수를 조금 변형한 르장드라 급수, 그 다음에 헤르미트 급수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테일러 급수고, 그 다음 또 유명한 것이 퓨리 급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먼저 이 fx가 2분의 1 a0, 그 다음에 an의 코사인 nx, 그 다음 bn의 사인 nx의 모두 합으로 표시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2분의 1 a0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1을 기점으로 하는 신호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여기 an의 코사인 nx라는 것은 코사인 nx를 기점으로 하는 신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bn의 사인 nx는 사인 nx를 기점으로 하는 신호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신호를 1 코사인 nx, 사인 x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때 분리를 했을 때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개수는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적분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직의 개념을 일반화한 개념, 즉 특별한 개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정의와 그다음 개수는 이렇게 계산된다는 것 이미 그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알고 있죠. 계산하면 나오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가 지금 이 외 화면을 캡처를 해왔는가 하면 그 밑에 보면 뾰족뾰족한 산들이 있죠. 이 산들이 보이죠? 이 산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호의 높낮이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쭉 펼쳐보면 좀 신호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바로 신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게 되면 제 소리도 바뀌고 음성도 바뀌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배경도 바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신호를 조작한다, 뭐 신호를 바꾼다, 변조한다는 것은 이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를 일단은 제가 여기 이런 파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파일입니다. 어떤 파일인가 하면 지금 메이플이라는 파일을 통해서 요 썸의 AN의 코사인의 똑같은데 이제 T분의 2n 파이, T라는 것은 주기입니다. 여러분들 주기 많이 들었죠? 그 다음 BN의 코사인의 T분의 2n 파이라는 것을 합한 어떤 값들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제 AN하고 BN은 제가 임의로 즉 랜덤하게 생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랜덤하게 생성을 해서 제가 이 모든 걸 일단은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실행을 시켰는데 첫 번째 이것을 리코 노이즈를 해서 1 하면 코사인 사인 중에 하나만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하나만 표시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인 파형 함수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만 표시하면 n의 넘버가 많아짐에 따라서 무엇만 바뀌는가 하면 이 진동 횟수만 바뀌게 되지 그 코사인 파형은 똑같게 돼요. 또는 사인 파형이 똑같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사인 코사인이 두 개가 섞이게 되면 이제 그 사인 함수가 약간 합성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 세 개를 하게 되면 그것들이 또 역시 합성을 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 제가 100개를 합성을 했어요. 100개를 합성하니까 어떤 형태가 나타났죠?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나타났죠. 자, 이 복잡한 형태하고 방금 여러분들이 보았던 이 형태하고 어떻게 되나요? 뭔가 유사성이 있죠. 그러니까 신호라는 것은 방금 사인, 코사인 함수를 많이 합성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나타난다? 음성을 표현을 할 수 있고 영상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 어떤 사진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소리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피리의 급수 또는 피리의 변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요 앞에서 했던 것은 그러면 이 주기가 보통 2파이에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했던 것을 전개하면 이런 식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일반적으로 주기가 마이너스 L에서 L까지의 어떤 함수를 전개를 하게 되면 무엇만 바뀌냐면 파이 대신 L만 바뀌게 돼요. 파이 대신 L만 바뀌게 된다는 걸 보죠. 자, 그래서 어떤 임의 함수를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된다. 즉, 이 식으로부터 여러분도 무엇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여 위에 있는 이 뾰족뾰족한 신호를 다 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하나씩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먼저 L은 1이라는 것을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L은 즉 주기 중에서 1이라는 주기. 지금까지는 파이, 여러분들 파이를 많이 사용했는데 1이라는 주기를 사용해서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 그 gx 함수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는가 하면 왼쪽에는 마이너스 1, 오른쪽엔 1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던 PCWIS라는 것이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는 1이고 그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를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죠. 거의 보통 컴퓨터에서는 자기 스스로 비율을 맞춰서 이래야 되는데 실제 비율로 보려면 이렇게 쭉 당겨서 이렇게 맞춰주면 1대1 정도 됐죠. 그래서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함수는 주기 함수죠. 그래서 주기 함수를 제가 임의 N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평행 이동 시키면서 FN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하고 이걸 주기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픽 같은 거 할 때 주기함수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겠는가
방금 선생님 만든 거 봤죠? 하나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것을 평행 이동시키면서 다 더해져 버리면 이런 주기함수가 구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때 이 주기함수에 대해서 이제 개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A0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A는 함수로 정해서, 왜냐하면 A는 무수히 많으니까, 그죠? 함수로 정해서 정의를 해둡니다. 그래, L분의 1에 마이너스 L에서 L까지 gx 코사인 L분의 m 파이 x dx. 이런 것들은 요즘 그 매트랩이라든지 아니면 그 파이썬 같은 것에서도 이런 계산이 됩니다. 굉장히 그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변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서 그 앞 안에 있었던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사실은 베이시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코사인과 사인이 왜 항상 두 개가 나타나냐면 어떤 사인 파형을 나타날 때 위성과 그 다음에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이 항상 따라붙으면서 합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베이시스를 형성을 함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베이시스 함수를 정의를 해둡니다. 그리고 또 높낮이는 제곱의 절대값이죠. 그 루트죠. 그래서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정의를 해주고, 요 위에서는 이렇게 식이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는가 하면 보통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 똑같아요. 이렇게 콜론을 없애버리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콜론으로 이 출력을 나타내지 않으면 콜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력을 하게 되면 이만큼 자꾸 길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요 없다는 관점에서 콜론을 해서 출력을 억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큐리의 급수가 무한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인피니트 무한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펜이 되는 줄 알았더니 이 펜이 지금 뭐냐면 이 위에서는 쓰기가 안 되네요. 쓰기가 분명히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연구를 해서 하고요. 그래서 무한계인데 우리가 무한계는 컴퓨터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한계로 잘라내야 됩니다. 유한계로 잘라내게 되면 유한항으로 구성된 삼각함수의 합성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잘려져 나가니까 오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차는 일반적으로 항수가 조금 많아지면 거의 대부분 제로로 하게 되고, 그리고 임의 신호라는 것은 앞에 있는 신호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부분합을 정의를 하죠. 부분합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즉 2분의 1 A0 플러스 베이시스 함수, 방금 베이시스 함수 정의를 했었죠. 그것들을 합을 정의를 하면 여기 이제 부분합이 되게 되고, 그러면 방금 우리가 하나의 싱글 펄스였는데, 그죠? 그 펄스에 대해서 하나의 싱글 펄스가 아니고 플러스 변환하고 또 사역을 하는 하나의 싱글 펄스가 아니고 펄스가 하나 있고 두 개가 붙으니까 계속 펄스가 반복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항을 제가 5개만 대봤어요. 5개만. 그랬더니 5개를 대했다는 것은 방금 이 부분합에서 n을 5를 사용했던 뜻이죠. 5를 사용했다는 것은 코사인에 있어서요 L이 1이었으니까, 그죠? 그는 1 파이 x, 2 파이 x, 3 파이 x, 4 파이 x, 그 다음 5 파이 x, 즉 5개의 종류의 사인 함수만 사용해서 나타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나타냈더니 어떤 형태가 됐냐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되었죠. 자, 이와 같은 모양이 되는데 첫 번째하고 비교를 해보면 멀리서 보면 그냥 그 모양, 펄서 같은 모양이지만 그런데 좀 정확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인 함수의 영향으로 진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조금 더 항수를 늘렸어요. 항수를 늘렸더니 어떻게 됐나요? 이 진동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억제가 됐죠. 지금 억제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원래 있었던 함수에 다가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것을 무한히 많이 보내버리면 이런 진동하는 부분이 없어지고 정확하게 이 급수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무한히 많이 보낼 수가 없죠. 무한히 많이 보낼 수가 없고 어느 정도에서 잘라야 되니까
이런 어떤 신호 가지고 결국은 무엇을 대신하는가 하면 펄스 파형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어떤 함수를 집어넣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데 100 정도면 계산하네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원래 함수의 단월마감을 볼 수가 있죠. 어떤 뜻이냐면 사인 파형의 베이시스 함수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된다? 원래 진호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오래전에 이 개념이 퓨리에서 제시가 됐는데 많은 수학자들이 퓨리에 너는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직선이 꼬불꼬불한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가? 표현이 될 수가 있겠는가? 누가 봐도 도저히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라면 좋아하죠? 자, 라면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해보세요. 라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자, 그래서 라면 같은 것을 보면 라면 한 가닥이 어떻게 돼요? 꼬불꼬불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평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지금 함수를 많이 해가면 결국은 이 주기 함수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함수를 어떻게 하면 조금 꼬불꼬불한 부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기 함수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넘버 n번이 적은 것을 우리는 저주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버 n번이 큰 것을 고주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호의 대부분은 무엇에서 결정이 되냐면 저주파에서 결정이 돼요. 고주파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주 미세한 부분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신호의 세계에서는 저주파만 가지고 많은 것들을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요즘 보면 그 굉장히 높은 주파수대를 사용해서 통신을 사용하고 있죠. 그만큼 신호 처리가 많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인데 고주파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렇게 사람 인체 몸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한 구간에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이렇게 이제 구해서 이 OJ 해서 5일 때 15일 때 그다음에 3호 15일 때 이런 식으로 그려봤습니다. 당연히 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의 직선에 가까워지겠죠. 자, 이걸 한 구간을 그려본 것은 베이스 함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베이스 함수를 딱 보면 베이스 함수가 지금 J가 1에서 5까지 다시 베이스 함수 다시 넘어가서 살펴보죠. 베이스 함수는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시그마 안에 있었던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인데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이렇게 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 코사인 사인이 나타나 있을 때 이것을 하나의 함수로 나타내는 방법 배웠죠. 어떻게 배웠나요? 루트 ak의 제곱 플러스 루트 bk의 제곱 왜 코사인의 1분의 k 파이 x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시했죠. 그때 그 루트의 값은 진폭을 이야기를 하고 즉 앰플리튜드 크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분의 k 파이 x는 두 개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뒤에 세타는 위상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인 파형은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런 함수들이 지금 이 왼쪽에는 마이너스 1, 오른쪽에 1이라는 신호에 이 정도 표시를 하는데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부터 5까지 프린트를 했더니 지금 커브는 몇 개 나타나요? 하나, 둘, 세 개 나타났죠. 그러면 5개 중에서 2개는 제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계산했더니 제로가 되는 것이 있었고 제로가 아닌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제로가 되는 것이 나타났는데 이 경우에는 이 함수가 기함수이기 때문에 기함수에 코사인 함수가 곱해지면 모두 an이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bn에 남죠. 그래서 a0하고 a0 그 쪽이 뭡니까? a0도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a1, a3이 제로가 되고 a2하고 그 다음에 a4가 제로가 안 되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조금 내가 말하다 보니까 개수가 어쨌든 안 맞는데 그 중에서 제로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그래서 이번에는 홀수만 딱 했더니 결국은 이 숫자를 상당히 제가 좀 많이 느리고 했더니 5개가 다 나타났죠.
그래서 짝수 파트에는 또 역시 안 나타난 것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의 신호는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큰 녀석 하나, 그 다음에 파란 녀석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노란색은 아니지만 노란색 비슷한 녀석 하나, 파란색 하나, 보라색 하나, 이렇게 지금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신호를 구축하는 데에는 요 5개의 신호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5개의 신호에서 위상 점대로죠. 위상과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만 있으면 바로 이 신호를 우리는 재현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보내서도 언제나 이 정도의 신호를 재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S5를 다시 이제 그림으로만 나타났는데 S5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파이분의 4의 사인 파이 x, 3분의 4 파이의 사인 3파이 x, 5분의 4 파이의 사인 5파이 x. 즉 어떤 것만이 1, 3, 5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5개 속에서는. 만약 이게 뭐 10개로 이렇게 나아가면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죠. 1, 3, 5, 7, 9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있다는 것이고, 그 앞에 파이분의 4, 3파이분의 4, 5파이분의 4는 높이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높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분의 4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값이 제로가 되면 있어도 별로 소용이 없죠. 그러나 영원히 제로는 안 됩니다. 조금씩 제로 있는데 그 부분이 더해지면서 신호의 정확도를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꼬불꼬불한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는 스펙트럼이라는 관점에서 앞에 있는 스펙트럼만 이렇게 뽑아내면, 이것도 역시 5까지인데 10까지 해볼게요. 이렇게 스펙트럼 뽑아냈죠. 8분의 4, 두 번째는 없죠. 제로. 세 번째는 3파이분의 4, 네 번째 제로, 5파이분의 4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만 뽑아냈어요. 자, 이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 막대 그래프 어디서 이런 걸 많이 보았죠. 요게 바로 스펙트럼의 그림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길고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짧아지죠. 그럼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짧아지겠죠. 한 20까지 해볼까요? 20까지 하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 점진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이 값은 거의 0.1에 가까이 가죠. 그래서 이것들에 비해서 이것들은 굉장히 작으니까 우리 무시하자라고 할 수 있지만, 무시하면 어떤 것이 표현이 안 된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퓨리의 시리즈라는 것은 결국은 사인 파형과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스펙트럼의 크기로서 어떤 신호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전에는 이 펄스를 했는데, 이 펄스를 하다 보니까 이 불연속점 있잖아요. 어디에서 불연속이죠? 1에서 불연속, 2에서 불연속, 3에서 불연속, 4에서 불연속,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에서 계속해서 정수가 되는 곳에서 다 불연속입니다. 자, 이 불연속되는 것을 퓨리의 시리즈로 전개를 하게 되면 불연속되는 부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기 끝에 이 진동하는 부분이 있죠. 불연속에서는 진동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는 깁스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깁스 현상을 실제 그래픽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큰 과제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개발된 급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쇼텀 큐리의 시리즈 또는 웨이블렛 변환,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깁스 현상인데 반대로 그래픽이 아니고 어떤 신호를 분석했는데 깁스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는 불연속이라는 어떤 점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뭐냐면 그 깁스 현상이지만 이 뾰족뾰족한 부분을 없애야 하는 당위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타난 것을 오히려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불연속을 찾아내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그럼 불연속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요. 불연속이 없는 경우는 제가 여기 있는 t 함수를 불연속이 없는 함수로 바꾸겠어요. 탑을 해서 하고 아래쪽을 만들어낸 걸 가지고 제가 전체를 다시 통째 실행을 해버리겠습니다.
자, 동시에 실행을 하면 방금 주어졌던 그 펄스 함수 대신 절대값 함수를 제가 사용을 했거든요. 절대값 함수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하고 여기 절대값의 나머지 제로죠. 자, 그 함수를 역시 똑같이 주기함수로 하면 지금 마이너스 5에서 5까지니까 이렇게 되죠. 그 이상은 이렇게 나타난 이 부분은 여기까지밖에 안 나타냈기 때문이죠. 이게 20 되면 좀 더 20까지 가겠죠. 이게 20이 아니고 참 20이고 이 부분이 늘어나야 되는군요. 자, 이 부분이 늘어나야 되니까 얘를 뭐 한 10, 으로 얘를 10 이렇게 하면 상당히 멀리까지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번에는 보니까 불연속이 없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죠. 자, 불연속이 없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얘가 5개의 항만 사용하더라도 앞에처럼 진동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졌죠. 진동하는 부분이 사라지게 되고 상당히 많은 항, 100개 항까지 갔는데 100개 항까지 갈 필요 없이 한 50개 항만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거의 그 원래 신호를 재현을 하게 됩니다. 만약 뾰족한 점이 없는 함수라면 더욱더 더 신호를 잘 재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S5라는 것은 절대값이라는 어떤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신호를 5개의 신호만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5개의 베이시스 함수와 그다음 그 앞에 나타나는 스펙트럼만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고 또 역시 한 구간을 그려보면 이 함수에 대해서 5개를 했더니 3개만 나타났죠. 3개만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은 또 그 급수 중에서 제로가 되는 부분이 있죠. 제로가 되는 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어떤 함수가 되는 우함수가 되니까 bn 부분이 제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an 부분이 이제 살아남았는데 그 an 부분에서 다시 이 그림을 그려보니까 큰 녀석 하나,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어떤 베이시스 함수의 스펙트럼이 가장 크고 그 다음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죠? 굉장히 작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거의 뭐냐 0이 가니까 이런 경우 변수기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퓨리 시리즈에서 그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할 필요 없이 신호를 처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해보니까 이번에는 2분의 1의 코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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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사인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스펙트럼도 해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스펙트럼의 그림을 그려보니까 어찌되죠? 앞하고 굉장히 틀리죠. 불연속이 있을 때는 굉장히 이것들이 크게 나타났죠. 불연속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개 정도면 절대값 x로 표현되는 신호는 이 사인 함수 5개면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파일이 이게 이제 메이플인데 아마 그 울프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매트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이 아니고 만약 예를 들면 이제 파일을 바꾸고 싶다. 파일을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파일을 하고 다시 전체적으로 실행을 시켜버리면 파일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타나겠죠. 파일로 바뀌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방금 그냥 재미로 한번 더 해볼까요? 이 두 함수를 한번 이것하고 앞에서 했던 PC와이즈 컨티뉴스 펑션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어떻게 될까? 됐어요. 됐더니 이런 식이 됐네요. 굉장히 뭐냐면 신기한 모양이 됐는데 이걸 전부 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실행을 해보면 어디 갔죠? 앞에 쭉 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시리즈로 이제 전개를 하니까 저런 어떤 모양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제 같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의 구간을 나타냈을 때 역시 뭐 아까 전에 그 많은 어떤 신호 중에서 딱 좋을 수 제로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뭐 10개 향을 했더니 어떻게 되죠? 사인과 코사인, 사인, 코사인 골고루 이렇게 나타나죠. 왜 그러냐면
하나는 무함수고 하나는 기함수가 되는 부분에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고 스펙트럼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역시 불연 속에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공유에서 빠져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오늘 강의는 이 퓨리의 시리즈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저런 것들 이상한 것들로 합해서 표현을 하는가, 이런 것들만 보여주는데 실제 뭐냐면 모든 신호가 음성 신호라든지 그다음 영상 신호가 다 저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다음 실제 통신을 할 때도 그 통신 선로를 따라서 가는 것들은 무엇이 가는가 하면 스펙트럼과 위상과 그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그 주파수 몇 번 반복하는가, 그것들을 통신 선로를 통해서 가고, 그다음 거기 반대에 가면 거기서 뭡니까? 그걸 재생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 재생을 하면 영상과 그다음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데이터를 압축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데이터를 압축한다는 것이 뭘까요? 데이터가 정말로 어떤 쓰레기처럼 부풀어져 있어 이렇게 발로 밟으면 압축이 될까요? 아니죠. 데이터를 압축한다는 것은 방금 그 어떤 뒤쪽 부분 우리가 보기에, 눈으로 보고 듣기에 전혀 이상 없을 정도는 잘라내서 앞부분만 이렇게 저장을 하고 보존을 한다는 뜻이. 그렇게 하면 굉장히 데이터가 압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질문할 때 음성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카톡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음소거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음소거를 제가 해줬는데, 음소거가 잘 들었습니까? 네, 어때요? 네. 좀 알아듣기 쉬워요? 네. 네, 여기 네. 뭐냐면 혹시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을 해보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음소거를 제가 이렇게 다 해줬는데도 여기 마이크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여러분들 얼굴은 뭐냐면 제가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아침에 막 보여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주어진 퓨리의 급수가 어떤 그래프를 나타내는지 알기는 어렵죠. 자, 어려운데 우리가 보통 뭐냐면은 그 어떤 경우에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무엇으로 우리가 변환을 하느냐면 그것을 격자로 나눈 다음에 그 비트수가 있죠. 비트수에 따라서 뭐 64by 64를 여러 블록으로 나눠요. 그런 다음에 흑백 같으면 그 그레이 농도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 농도로 저장하고 칼라 같으면 RGB 색깔을 가지고 저장을 해서 그것을 함투로 만들어요. 그걸 함투로 만든 다음에 퓨리의 시리즈로 변환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 사진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저주파 성분만 뽑아내고 고주파 성분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저장해서 통신 선로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되는데, 퓨리의 급수가 어떤 그래프를 나타내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의 신호를 잘 모르면 잘 모르겠죠. 자, 그런데 그 신호의 개수만 잘 뽑아낼 수 있는 경우라면, 그래서 우리가 신호의 개수를 잘 뽑아낼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뽑아낼 수 있다면 그냥 퓨리의 급수에다 집어넣어버리면 그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그런 계산들은 컴퓨터로 계산을 하니까 거의 대부분 알아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오늘 그 퓨리의 급수 이렇게 들었는데 퓨리의 급수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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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이제 이 퓨리의 급수가 그 조금 전에도 신호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호 해석에 있어서는 완전히 왕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퓨리의 급수가 조금 더 발전해서 쇼타임 퓨리의 급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더 발전해서 웨이브리 트랜스폼해서 웨이브리 트랜스폼 발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 퓨리의 급수가 퓨리의 변환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경계점은 무엇인가 하면 퓨리의 시리즈는 주기 함수고 퓨리의 변환은 비주기 함수입니다. 그래서 퓨리의 변환은 실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적분 계산이 만만치가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영상 시간이 많이 길어지면 나중에 여러분들 또 보는데 힘들어지니까 한 영상을 그래도 지금 보니까 한 40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을 해서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그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피리의 시리즈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온라인으로 다 올려놨으니까 온라인을 이제 보기가 한결 아마 쉬워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는 다음 주 수요일 날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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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다른 네. 영상 수업이 다른 영상 수업이 오늘 또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네. 아닙니다. 아니라고 조찬이 군 예. 질문해 보세요. 아닙니다. 오늘 네. 수요일에 다음 주 수요일에 있다는 거죠? 예, 다음 주 수요일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모두 다 건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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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